그러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이 영감 말리고 있는 상태라고요. 아, 영감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몰면요, 트럼프 지지자들 진짜 결집해갖고요, 공화당들 지지자들 진짜 결집해서 그냥 바글바글하게 그냥 투표서 나옵니다. 영감님 좀 고정하시옵소서. 거의 그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트럼프 입에서 탄핵 얘기 나온다 그러고 슈타이어 같은 또라이 영감 입에서 탄핵 얘기 나온다고 한국 기레기들은 탄핵, 트럼프 탄핵, 트럼프 탄핵. 옛날 박근혜 탄핵에 맞들려갖고. 무식하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트럼프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굉장히 그 정치적 그 술수가 뛰어나요. 이 사람이요, 제가 말하잖아요. 이 사람 가만히 해온 거 보면 네오글로벌리즘이에요. 미국 국가주의가 아니에요. 내셔널리즘이 아니라고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짜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따 다시 또 얘기할 텐데. 그런데 포장은 어떻게 해놨어요? 처음에 할 때 스티브 배넌 같은 백인 국가주의자 딱 옆에 끼고, 나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자야. 나는 미국 국가주의자야. 그 분위기 딱 잡아가지고 당선하는데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제조업이 폭망해서 중하층 백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지역에서 표를 다 걷어들여 버렸잖아요. 중하층 백인들로부터. 내심은 글로벌주의인데 겉에 슬로건은 마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국가주의인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이거 속으면 안 된다고요, 이거. 일본 쪽 사람들은요, 일본의 그 글쟁이들은 이건 미국 국가주의라고 못을 박아요, 일본 우파가. 그럼 여기 또 일본 우파 서적이나 이거 보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아, 그게 일본 사람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해석하니까 맞나 보다. 천만에요. 일본 사람들은요, 원래 글로벌리즘이나 개인주의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일본 우파는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자들이고 민족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관점에서 트럼프를 편향되게 해석한다고요. 미국이 국가우선주의 가니까 우리 일본도 국가우선주의 가면 돼. 그래서 둘이 쌤 혈맹. 이게 일본의 우파의 지금 로직이거든요. 친트럼프 노선의 본질인데 그게 잘못된 로직이라고요, 실은.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나중에 한번 보시죠. 제가 거짓말 하나? 트럼프가 무슨 짓 해왔나? 그래서 왜 지금 인기가 있나? 트럼프 히스패닉들한테 인기 좋아요. 겉으로 보면 인기 없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요번에 트럼프 되고 나서 그 IC, 이게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출입국 및 세관 행정특별관리 본부예요. 이거 한 2, 3만 명 이상 될걸요. 그 전체적으로 몇만 명짜리 거대 조직인데 이거를 트럼프 때 강화했다가 활동을. 이거 강화해가지고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 단속한다고 다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뭐 애기랑 엄마랑 떼놨고 뭐 아빠랑 떼놨고 뭐 비인간적인 짓을 한다고 민주당이 막 뽐뿌질을 했다고 불법 이민자 단속한다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히스패닉 반응은 뭐냐. 미국 시민권 잘한다예요. 왜냐? 불법 이민으로 들어온 애들이 히스패닉 전체의 위상을 낮추거든. 그냥 마약에, 범죄에, 매춘에 이런 히스패닉 그러면은 그런 거랑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이 사회적 관념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니까 정말 정직하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히스패닉 입장에서는, 투표라는 히스패닉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지한다니까요. 트럼프의 그 이민 정책. 그래서 히스패닉 쪽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급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벽 만들고 있죠. 올해 지금 이거 한 4천억 썼을 거예요. 내년에 지금 트럼프가 요청한 게 한 6천억. 멕시코랑 사이에 장벽 쫙 만들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불법 이민 단속이 강화되니까 요번에 아이오와 살인사건 바로 해결해 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그 이름이 뭐더라? 몰리 티베트라는 오른쪽 여자 20살짜리 여대생을 멕시코 불법 이민자가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이. 옛날 같으면은 불법 이민 단속을 별로 안 하고 이걸 강화를 안 했으면 풀지를 못해. 왜 그러냐면 이 용의자가 그 현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잡혀있지, 그러니까 식별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불법 이민 단속 그 행정이 이제 트럼프 집권된 후에 한 2년 가까이 축적이 되니까 그냥 잡아냈다고요, 이번에. 이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민관리 정책을 가지고 히스패닉이 그러면 굉장히 불평을 하고 히스패닉에서 지지율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요. 오히려 더 올라갔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참 트럼프 기막힌 수인데 트럼프가 이번에 EU에 가서 유럽을 아주 군기를 그냥 확 잡았잖아요. 그래서 20년 묵은 케이스를 풀어버린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게 흉악한 할아버지인데 이 95살짜리 할아버지를 유대인 학살범으로 해서 이번에 독일로 쫓아버렸어요. 엊그저께. 95살짜리를. 근데 이 할아버지가 유대인 학살범인지 이미 20년 이상 전에 알았어. 근데 유럽으로 못 쫓아냈다고요. 미국이. 못 보냈어요. 왜? 이 할아버지가 폴란드 사람이에요. 폴란드 사람으로서 폴란드에 설치됐던 독일의 수용소, 그러니까 트로니키 수용소에서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젊은 시절에 그러면 범죄 행위가 일어난 데는 폴란드 땅이야. 그러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는 폴란드 국적인이에요. 그러니까 독일로 쫓아내려니까 독일은 야 나치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사람은 폴란드 땅에서 폴란드인이야. 근데 왜 우리가 걔를 받아서 재판을 해야 되냐. 우리 일단 신병을 인도를 못하겠다 그러고 거절을 했어요. 폴란드는 야 그거 나치군으로 입대해갖고 걔가 그 짓 했는데 왜 우리가 걔 받아서 왜 재판해야 되냐. 폴란드대로 거절해. 그러니까 쫓아낼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할아버지를 못 쫓아냈어요. 시민권 박탈한 다음에도. 그 잘난 오바마 정부, 클린턴 정부, 그 하나 민주당도 못 쫓아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가서 군기 빡 잡아버리니까 유럽 독일이나 딱 군기가 딱 들었거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야 얘 데리고 와 이 할배. 너희 똥이잖아. 그래갖고 독일로 쫓아버렸어요 이번에. 독일이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뉴욕 퀸스 유대인 퀸스라 그러면요 뉴욕 퀸스 뭐 이런 뉴욕 언저리 뭐 이런 데는 전부 완전히 유대인 집 뉴욕이 유대인 도시잖아요 말하자면 거의 열광을 하고 있다고 지금 유대인들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할아버지 문제가 20년짜리 문제거든. 분명 이게 끔찍한 학살 사건이 이게 트로니키 학살 사건 사진인데요. 이게 왜 끔찍하냐면 아우슈비츠는 여기에 대한 문명이에요. 트로니키는 원래 중간 기착지지 학살지가 아니에요. 그 캠프가 그 수용소 캠프의 성격이. 근데 이제 급해지니까 학살을 하는데 시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연병장 그 군대 훈련소였다. 그러니까 참호를 이렇게 파놨을 거 아니에요. 참호에다 빨가벗겨 갖고 남녀 구별 없이 다 집어넣은 다음에 총갈겨서 죽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번에 한 무더기 오죠. 밑에 죽어 있는 거 영화 아포칼립토랑 똑같아요. 아포칼립토 보면 막 도망가잖아. 거기서 도망가다가 퍽 엎어져서 보니까 이 시체 썩어가는 무더기 속에서 자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체인 척하고 살아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래가 피바다 시체 깔려 있는 데에다가 새로 한 무더기 또 오면 그것도 남녀노소 안 가리고 전부 다 빨가벗겨서 시체 위에다 시체 엎어놓고 총갈겨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한 4, 5만을 죽였다고요. 짧은 시간에. 아주 참혹한 학살이에요. 트로니키 학살이. 그거 한 노인네, 이 젊은 시절에 이 노인네가. 그러니까 그 뉴욕이나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개땡땡 같은 저 늙은 악마 새끼 저것 쫓아내야 되는데 유럽 애들은 독일은 야 그 폴란드 사람이야. 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거 사법 처리해야 되냐. 나이도 20년 전이면 75살이고 지금 95살인데. 나이도 많은 할아버지인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겠냐. 독일은 팔짱 끼고서 뒤로 자빠져 버리고 폴란드는 야 그건 나치 학살인데 왜 폴란드가 그걸 사법 처리하냐고 다 팔짱 끼고 자빠져 버리고. 이 할아버지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유럽에서 다 팔짱 끼고 자빠지니까. 요번에 가서 군기 잡고 보내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적 수완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거 못 당해내요. 이거 PC 깡통 좌파들 이거 못 당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제가 자기 네오글로벌리즘을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챕터의 새로운 버전의 글로벌리즘을 딱 미국 우선주의, 백인 국가주의로 딱 위장포를 두르고 표를 벌고
그렇다고 해서 또 속인 건 아니에요. 그 표준 사람들이 다 서민인데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시켜버리니까 요새 다 주머니가 두둑해요. 아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기 어디야, 그 최저임금 안 올렸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올라가 버렸어요. 시장에 의해서. 맥도날드에서 시급 8달러, 9달러 받고서 햄버거 굽는 사람들 요새 14달러, 지역에 따라서 15달러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전체가 이제 막 자신감이 넘치고 잘 사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백은 국가주의로 했던 실제로는 네오글로벌리즘 정책 펴서 한 건데 네오글로벌리즘 정책에서 했던 아무튼 서민들 트럼프를 지지해준 서민들 백인 서민들 다 만족시켰고 흑인 서민들 다 만족시켰고 히스패닉계 사람들 다 만족시켰고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안 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런데도 뭐 트럼프가 뭐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는 등 뭐 저기 탄핵을 당한다는 등 마치 우리나라는 그랬지. 우리나라는 조중동이 나서고 모든 언론이 다 박근혜 어쩌고 최태민하고 최순실 악령 뭐 최태민 악령 최순실 아바타 하면 탄핵됐지만 여기서 뭐 한국 언론이 백날 트럼프 탄핵 찢어보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미국 언론이 찢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언론들, 정치인들이 한국인을 집단 망상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작업을 해왔고, 밀어넣어왔고, 지금도 밀어넣으려고 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집단 망상이 딱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 명제. 첫째, 중국 길들이기는 없다예요. 지금 미중 간의 관세 폭격, 무역 전쟁 이거 적당히 하다가 다시 봉합하고 중국과 잘 쎄쎄쎄해서 나간다. 천만에요. 엊그저께 유엔에서요. 처음으로 중국 시진핑 정부가 위구르 이슬람교도 100만 명을 집단 수용소에 가두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요. 미국이 작용해서. 100만 명이요. 그걸 유엔에서 결론 내렸다니까요. 그거 장난 아니에요. 그 미국이 작용해서 그렇게 결론 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뭐냐면 그 마르코 루비오가 폭스뉴스에 나와서 중국 그 인터뷰할 때 중국 정부가 위구르를 100만 명씩이나 감옥에 가두고 있고 이 사정에 대해서 국제 이슬람 사회가 전부 중국의 뇌물 얻어먹고서 전부 아닥하고 있고 중국 쪽에 연관돼 가지고 학계도 아닥하고 있고 중국 쪽이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집단 수용소에 필요한 심지어 DNA 검사까지 한다 그러거든요. DNA 검사 장비, 검사 시약 거기에 필요한 저기 감시 장비 이런 걸 미국 기업이 부끄럽게도 수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루비오가 했다고요. 엊그저께. 이제 공론화되고 있는 거예요. 야, 임마, 너희 뭐 G1, G2 웃기지 마, 임마, 자식아. 소수민족을 거기 위구르가 인구가 2천만, 뭐 3천만, 4천만 밖에 안 될 텐데 그 중에서 20분의 1, 30분의 1, 40분의 1을 집단 수용소에 쳐놓고서 이름 바꿔라, 종교 바꿔라 하고서 강압하고 있는 게 너희가 정상국가냐? 이러고서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 앞으로 많아져요. 중국을 길들여서 정상국가 쪽으로 압력을 넣겠다는 거야. 오케이, 못 가? 못 받고? 그럼 좀 망해봐. 망하든 말든 그 네 사정이고 우리는 너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거 폭로하고 정상국가 쪽으로 압력 가할 테니까 너 잘해봐 임마. 지금 시진핑처럼 해서 30년 전에 모택동 스탈린 체제로 돌아가든지 그래서 망하시든지 아니면 정신 번쩍 차려서 한번 바꿔보시든지 알아서 하셔 하고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세계전쟁도 못 일으켜요 중국이. 왜냐? 국제무역에 목이 다 모여서 목이 메어갖고 그걸로 먹고 사는데 지들이 어떻게 일으켜. 에너지도 다 수입하고 있고 상품 다 수출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식량도 수입하고 있고 중국 식량 수입국이거든요. 잘 살게 되니까 옛날에는 덜 먹어서 식량을 수출했었어요. 등소평체제 때는 80년대 때는. 그다음부터는 잘 살게 되니까 엄청 먹잖아요. 그 식량 수입국이라고 지금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이에요. 심지어 상류층은 와인 엄청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와인 값이 다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길들이기 없다라고 한국의 기레기들, 한국의 정치인들은 암묵적으로 얘기를 해요. 천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길들이기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흔든다고. 계속 흔든다고 이제. 두고 보세요. 두 번째. 그거 뭐 북한 애들 그거 핵 내려놓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차마 그거
뭐 그 더 극단적인 조치 못할 테니까 결국은 미국과 북한이 적당히 타협하고 미국이 체면 건질 정도로 비핵화하는 신용하고 북한은 핵무기 좀 짱 받고 그러고 또 봉합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 판. 이게 두 번째예요. 미국, 북한은 적당히 타협하고 무늬만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제가 하는 지금 세 가지 명제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명제에 따라서 조중동을 분석하시고 이 명제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를 분석하시고 이 명제에 따라서 한겨레 오마이 뭐 경향을 분석하시고 이 명제에 따라서 허핑턴 포스트를 보시고 다 그러시라고요. 이거 안 벗어납니다. 세 번째 명제는 뭐냐? 지금 현재의 북한 체제가 유지된다. 그래놓고 말 안 하는 게 있죠. 지금 현재의 북한 체제가 인류 최악의 대량 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다. 이 말은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체제 유지고 김정은이 마치 개혁개방 군주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이 세 가지 망상의 세트입니다. 지금. 이거를 조중동과 심지어는 뭐 자한당, 뭐 바른미래당 같은 야권 범털이 실제로는 퍼뜨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사적 변환에 와 있다. 백모의 세뇌 탈출에서 말한 그런 관점은 전혀 안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 만약에 조중동이나요, 자한당 혹은 뭐 바른미래당 범털들이 이거 문명사적 전환기에 와 있고 미국이 정말로 중국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고 미국이 정말로 북핵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요. 응애 하고 세상에 나올 때부터 나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투사입니다 하고 딱 머리띠 두르고 싸워왔던 것처럼 행동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행동 안 하고 있잖아요. 행동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 가지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용해 먹어야 돼요. 방법 없어요. 적당하게 포지션을 시켜서 이어먹고 그중에 몇 명은 도려내야 되고 대부분은 우리 또 그 대호 짜서 가라 그래야 되고 방법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게 제도권 전체의 증상인데 이 기회주의적이고 이 원칙과 가치가 없고 공정한 마인드가 없고 진실 존중이 없고 이게 대한민국 제도권 상류층 전체 뭐 왼쪽 오른쪽 뭐 자한당 민주당 뭐 다 떠나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사회를 수습하고 국가를 수습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힘을 써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신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100년, 200년 이끌어갈 수 있는 심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우리 100만 명 갇혀있는 우리 위구르, 신강 위구르, 중국의 소수민족을 위해서 잠깐 위구르 얘기, 시적인 얘기 잠깐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쁘죠? 위구르는 여러 가지로 혼혈이 된 데죠, 여기는. 그러니까 투르크,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 페르시아인, 투르크인, 또 아시아인 이게 다 혼혈이 돼서 굉장히 다 잘생겼어요. 우리한테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에서는 하나는 위구르가 확실하고요. 다른 하나는 저는 위구르라고 추정을 해요. 위구르라고 추정하는 건 신라 때 처용입니다. 처용에 대해서 그게 9세기 말에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뭐 울산에 있는 어느 항구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아랍에서 무슨 배가 와갖고 온 아랍인이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9세기가 어떤 데냐면요. 이슬람 정복군이 우리나라 불교의 뿌리인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작살냈을 때가 9세기입니다. 비참하게 작살냈어요.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지금 파키스탄 박트리아에부터 중앙아시아, 지금 타클레마칸 사막의 남쪽 벨트에 이르는 저기 지금 키르기즈스탄,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우즈베키스탄 남부, 조금 더 나가서 카자흐스탄 남부, 이 중앙아시아 벨트하고요, 서남아시아하고요, 이거가 여기서 형성된 그리스 불교, 그리고 거기서 꽃피운 대승과 화엄. 그래서 그게 감숙을 지나서 도낭을 지나서
장안에 들어와서 그 장안, 시안, 지금 시안에서 우리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루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안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시안에서 들어온 그때 그때 페르시아인이거나 아랍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인이거나 아니면 위구르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나 위구르나 막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래서 위구르인들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경로는 위구르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위구르라는 건 아까 말한 그 벨트거든요. 그 중앙아시아 불교 벨트에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슬람한테 9세기에 잔인하게 작살나가지고 전부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죠. 위구르 사람들이 우리의 화엄과 우리의 저거를 화엄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라고 실제로. 화엄이 중앙아시아에서 3세기경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처용은 저는 위구르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위구르가 언급되는 건 몽골 때죠. 몽골이 점령을 하면서 몽골이 세계제국을 만드니까 위구르 사람들이 상술에 능하거든요. 이게 실크로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상품을 갖고 고려로 들어온다고요. 그 고려로 들어왔을 때 이걸 회회아비라고 불렀죠. 회회아비. 그래서 정읍사 노래에 보면 우물가에서 회회아비가 내 손을 잡았네. 그러니까 위구르의 바람둥이가 한국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처녀나 유부녀를 갖다가 지금 작업 거는 그 장면이거든요. 정읍사 노래가.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 굉장히 좀 자유스럽고 활발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훨씬 더 다원화되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 이슬람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세속화된 이슬람이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도 잘 발전시키고 또 앞으로 기독교라든지 또 그런 또 다른 또 심오한 종교도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영성과 종교와 정신적 자유를 꽃피우는 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